1980년대 초반 서울 종로구의 작은 음악다방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이 만든 노래 잊혀진 계절을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멜로디를 만들었던 그 노래는 현우의 가슴 속에 간직된 꿈을 담고 있었죠. 다방 구석에 앉아 음악을 듣던 손님들은 무명의 청년이 만든 노래에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와서 들려주세요. 당신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손님 한 분이 떠나며 남긴 이 말은 현우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창백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몇 달째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고등학생인 동생 둘의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이 된 현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음악다방이 아닌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기타 대신 공구가 들려 있었고 노래 대신 공사장의 소음이 그의 귀를 채웠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현우는 자신의 열정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인사를 하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우의 하루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묶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몸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점차 단련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완성된 멜로디들이 맴돌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모두가 잠든 후 그는 종종 낡은 수첩을 꺼내 가사와 멜로디를 적어두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꿈을 접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음악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노래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현우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서서히 일상의 무게에 눌려 희미해져 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겨울을 견디는 씨앗처럼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강현우가 자신의 꿈을 가슴에 묻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이웃집 딸 윤미선과 인연이 닿아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고 현우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스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을 꾸려나갔고 그들 사이에 아들 강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예술적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격을 닮아 자라났습니다. 현우는 비록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길이었지만 아들만큼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선은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았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부재는 현우에게 견디기 힘든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효도할게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진우는 강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우는 스스로에게 안정된 삶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켰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은행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못 이룬 경제적 안정을 가문에 가져다 주겠다는 일념하에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진우는 은행 고객이었던 수진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수진은 음악대학을 졸업한 성악가 지망생이었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향한 발걸음이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결혼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음악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불안정한 직업을 인정하지 않아. 진우의 이 한마디는 수진의 가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겉으로는 순응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날마다 작은 배신감이 자라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맺혔고 진우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윤이 태어났을 때 수지는 잠시 모성애로 자신의 갈망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억눌린 열정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의 대화는 점점 메마르고 가정에서의 일상은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옛 음악대학 동기인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작곡가로 성공했고 그의 눈빛에는 수진의 재능을 여전히 인정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특별해. 내 새 작품에 참여해보지 않을래? 민준의 제안은 수진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음악적 협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관계는 선을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어지는 감정은 수진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점차 달라지는 아내의 모습에 의심을 품었고 결국 그녀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휩쓸었지만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된 행복 속에 살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5살이 된 하윤을 진우에게 남겨두고 그녀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에게는 옳은 선택이야. 수진의 마지막 말은 진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내의 배신, 그리고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홀로 남은 진우는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 현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손자 며느리의 선택에 실망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윤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줄이고 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하윤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어느 날 문득 하윤이 던진 질문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저 하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 떠난 거란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빠가 항상 하윤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10살이 되던 해 진우는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은 현우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지만 손녀 하윤을 위해 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현우와 하윤 두 사람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서로에게 기대어 상처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윤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현우는 손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친구였고 무엇보다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포기했던 음악의 꿈이 하윤에게서 피어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운명의 아이러니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던 그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 꿈을 다시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15살이 되던 봄날 학교 음악 시간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발표하라는 과제를 내주었을 때 하윤은 무심코 할아버지가 종종 부르던 잊혀진 계절을 선택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교실은 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윤의 맑은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현우의 멜로디는 시간의 벽을 뚫고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음악 선생님한 지원은
하윤의 노래가 끝나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 노래 누가 만든 거니? 하윤이 할아버지의 곡이라고 대답하자 지원은 깊은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청소년 노래대회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이 노래는 특별해. 사람들이 들어야 해. 하윤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와 둘이서 부르던 노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른다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은 현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란다. 내가 원한다면 도전해봐. 현우의 말에 용기를 얻은 하윤은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현우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작곡가로서의 감각을 되살려 하윤의 목소리에 맞게 곡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윤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음악을 향한 열정과 꿈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회 당일 하윤은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의 노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한 따뜻한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실된 감정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윤은 놀랍게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하윤의 공연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이 노래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일깨운 것입니다. 댓글에는 이 노래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한다. 작곡가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넘쳐났습니다. 방송국 PD 장민호는 이 영상을 보고 즉시 하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현우가 과거 작곡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민호는 현우의 다른 곡들도 듣고 싶다며 집을 방문했고 현우가 간직해온 낡은 노트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곡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노래들을 세상과 나눌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민호의 제안에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꿈이 이제 손녀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윤의 노래가 알려지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 오디션 프로그램 별빛 음악회의 예선 참가 요청은 하윤과 현우에게 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윤은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우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무대에 세우는 것이 과연 손녀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자신처럼 상처받고 꿈을 포기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현우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윤의 맑은 눈빛에서 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손녀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며 현우는 마침내 하윤의 도전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선 당일 하윤은 잊혀진 계절을 부르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우가 젊은 시절 만든 이 노래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하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아버지라고요? 놀랍습니다. 이런 감성과 깊이를 가진 곡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유명 프로듀서의 말에 하윤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하윤은 본선에 진출했고 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특별한 규칙을 안내받았습니다. 본선에서는 가족 멘토가 함께 무대에 올라 듀엣 공연을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에게 이것은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무대에 서요.
할아버지의 노래를 온 세상에 들려주세요. 하윤의 간절한 요청 앞에서 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이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손녀의 눈빛에서 읽은 진심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현우는 용기를 내어 하윤과 함께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현우에게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작곡가로서의 열정이 서서히 되살아났고 손녀와 함께하는 연습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우는 잊혀진 계절의 편곡을 직접 맡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기교를 선보이는 가운데 현우와 하윤은 단출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자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는 현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기타 반주가 시작되고 현우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하윤의 청아한 음색이 더해지며 두 사람의 하모니는 모든 이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잊혀진 계절은 그저 한 사람의 추억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강현우는 잊혀진 천재 작곡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현우와 하윤의 삶에 드리웠습니다. 방송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잊혀진 계절이 음원 차트에 오르던 어느 오후 낯선 여인이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들었으나 여전히 단아한 모습의 그 여인은 바로 하윤을 버리고 떠났던 생모 이수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수진의 모습에 현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욕망과 후회 그리고 어떤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수진을 집 안으로 들였고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송을 보았어요. 하윤이가 많이 컸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차를 내어주며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을 찾아 떠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여러 실패를 겪으며 방황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윤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 딸이에요. 이 한마디에 현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진이 하윤의 친모였으니 그녀의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 하윤은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이자 함께 눈물 흘리고 웃으며 보낸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윤은 현우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예요. 이제 엄마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진의 말에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울던 모습, 첫 등교날 긴장한 표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빛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수진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현우만이 하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현우는 하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법적 관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연결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법적으로 전 하윤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법원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 위협처럼 들리는 이수진의 말에도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 감정처럼 복잡하게 얽혀 도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다가오다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하윤은 낯선 여인과 할아버지의 긴장된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하윤의 눈동자가 천천히 커졌습니다.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얼굴과 현실의 모습이 겹쳐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10살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 밤마다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가에 앉아있던 날들, 그리고 점차 희미해져 가던 그 얼굴의 윤곽. 지금 하윤의 앞에 서 있는 수지는 더 이상 꿈속의 그리움이 아닌 현실의 존재였습니다. 하윤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갔지만 하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거부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5해의 세월은 결코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많이 늦었구나.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하윤의 냉담한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하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은 현우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널 보고 싶었어. 방송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이 말에 하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 어머니의 부재를 견디며 쌓아 올린 단단한 벽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오지 않으셨겠죠?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상처와 통찰은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단단하게 성장한 영혼이었습니다.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하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 일기장이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난 할아버지가 키워준 손녀예요. 날 지켜준 사람 곁에 남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윤의 선택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영혼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물 없는 이해와 사랑은 어떤 혈연보다도 강한 유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곧 하윤의 눈빛에서 결코 바뀌지 않을 확고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상실한 시간은 그저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의 성장 과정에서 빠진 그 시간들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윤의 거부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하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강물은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버림받은 아이라는 굴레가 서서히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별빛 음악회 결승 무대의 붉은 커튼 뒤 하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격동이
그녀의 내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여파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와 이별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오며 하윤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시선이 집중된 이 무대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15소녀의 떨림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결승을 위해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젊은 시절 구상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던 별빛 아래라는 노래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미완성 작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하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는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란다. 내 마음을 담아 부르면 그게 최고의 노래가 될 거야. 스태프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붉은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며 수백 명의 관객과 카메라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하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음정이 흔들렸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금방 회복했겠지만 오늘은 그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리고는 즉흥적으로 하윤의 음에 맞추어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며 곧 그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그녀만의 색채를 입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피아노와 목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한 영혼의 여정이 다른 영혼을 통해 이어지는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미완성된 꿈이 하윤을 통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높이 솟아오르며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스튜디오 전체가 전율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눈에서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은 그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진 상처와 치유, 가리고 완성의 증표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둘이 나란히 선 모습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마음으로 기립박수를 보냈고 진행자는 감동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음악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과 현우는 만장일치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로피보다 더 값진 것은 서로를 통해 얻은 완성의 기쁨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음악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윤의 순수한 열정이 그의 오래된 두려움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현우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에 적힌 가사와 멜로디들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그 순수한 감성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식으로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미완성 꿈이라는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그 앨범은 단순한 음악 컬렉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꿈 그리고 포기와 재발견의 여정을 담은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우의 음악에 담긴 진실됨과 깊이에 공감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명성 앞에서 현우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손녀와 함께 이룬 작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